네, 안녕하세요. 박교성입니다. 이번 시간은 저희가 계산기 프로그램 구현의 두 번째로 사용자가 값을 입력하는 경험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요구사항은 이렇습니다. 사용자가 두 개의 값을 입력하도록 만들고요. 이 사용자가 입력한 두 개의 값을 이용해서 사칙 연산을 구현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4와 2 두 개의 값을 입력을 했다면 4 더하기 2, 4 빼기 2, 4 곱하기 2, 4 나누기 2라는 프로그래밍을 구현해보는 경험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값을 출력할 때는 system.out.println 이런 걸 사용했는데 그 값을 입력을 받기 위해서는 거꾸로 system.out이 아니라 이제 system.in이라는 걸 사용해야 되거든요. 근데 system.in을 사용하면 값을 입력하는데 좀 불편한 점이 있어요. 그래서 자바에서 지원하는 이런 걸 이제 API라고 하는데, 자바에서 지원하는 이것도 하나의 클래스입니다. 클래스 중에 스캐너라는 클래스가 있습니다. 스캐너를 활용하면 우리가 값을 입력받을 때 훨씬 더 쉽게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여기 보이는 것처럼 스캐너라는 녀석을 하나를 생성을 하는데, new라는 키워드를 이용해서 스캐너를 생성할 때 system.in이라는 놈을 사용하고 있는 거죠. 근데 스캐너는 이 캘큘레이터 우리 클래스에서 직접 바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스캐너라는 녀석을 사용하려면 여기 보이는 것처럼 import라는 구문을 통해서 내가 스캐너라는 녀석을 사용하겠다고 지정을 하고 그 다음에 사용을 하셔야지만 문제가 없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스캐너를 사용한 다음에 scanner.next int 하면 우리가 입력했던 어떤 숫자 값이 있는데 그 숫자 값을 받아올 수가 있어요. 그 받아온 값을 어딘가에 저장을 하고 있어야지 뒤에 뭔가 두 번째 값을 받아서 이 앞에 첫 번째 입력받았던 값과 뺄셈을 하거나 덧셈을 하거나 이런 게 가능하겠죠. 이때 지금 보이는 것처럼 변수를 사용할 수 있고요. 변수에 내가 첫 번째로 입력했던 값을 담아놨다가 그 값을 추후에 사용하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지금 이 힌트만 보시고, 지금 이 힌트는 첫 번째 값을 입력받는 부분밖에 없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이제 여기에서 두 번째 값을 입력받도록 구현을 해야 되고요. 그런 다음에 첫 번째 입력받은 값과 두 번째 입력받은 값을 활용해서 사칙 연산을 구현한 다음에 값을 출력하시면 되겠죠. 자, 일단 지금 요구사항을 받은 지금 상태에서 다음 과정을 바로 보지 말고 여러분들이 직접 도전을 해서 구현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저는 여러분 도전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라이브 코딩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스캐너라는 놈을 저희가 사용하기로 했잖아요. 그래서 스캐너를 쓰는데 스캐너를 이렇게 직접 생성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쓰기 위해서는 스캐너를 생성한 다음에 자바에서는 뭔가 우리가 사용하기 위해서 이 클래스를 활용해서 무엇인가를 생성할 때 new라는 키워드를 이용합니다. new라는 키워드를 사용해서 스캐너를 만든 다음에 이 스캐너라는 이름의 변수에 담은 거예요. 생성을 할 때 내가 system.in, 그러니까 사용자가 입력하는 값들을 이제 system.in에서 가져올 수 있는데 그 system.in을 이렇게 인자로 전달을 해서 스캐너를 생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기 지금 빨간 표시가 되어 있죠? 왜? 스캐너를 임포트를
해주지 않아서 에러가 나는 겁니다. 여기 보이는 것처럼 java.util 밑에 스캐너라는 놈이 위치하고 있는데 java.util.scanner 이렇게 임포트를 하시고 지금처럼 하면 값을 입력할 수 있습니다. 값을 입력하는 사람한테 뭔가 지금 프로그램이 요구하는 게 무엇인지를 알려주기 위해서 system.out.println으로 첫 번째 입력 값은 이런 식으로 출력을 해준 다음에 그러면 이 메시지를 보고 우리 사용자들은 값을 입력하겠죠. 그 입력되는 값을 꺼내오는 거는 scanner.nextInt라는 놈으로 꺼내올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꺼내온 다음에 바로 제가 확인해 보고 싶을 수 있죠. 이게 잘 입력이 됐는지. 자, 그럼 이제 두 번째 입력 값을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이 부분이 거의 똑같으니까 그냥 그대로 카피하겠습니다. 복사 블록 지정한 다음에 Alt 커맨드 아래 화살표 맥이고요. 윈도우는 Alt 컨트롤 아래 화살표 이런 식으로. 그러면 여기 수정하면 되죠. 두 번째 입력 값이고요. 그리고 이거는 세컨드. 자,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일단 스캐너라는 놈 만든 다음에 첫 번째 입력 값을 받고 두 번째 입력 값을 받아서 출력하는 것까지 해봤습니다. 자, 이 상태를 한번 실행을 해볼게요. 정말 값이 잘 입력이 되는지. 이렇게 출력이 됩니다. 그럼 첫 번째 입력 값을 아직 프로그램이 종료된 상태는 아니거든요. 왜 값을 입력 받아야 되기 때문에 이 상태에서 지금 여기까지 출력하고 여기서 멈춰 있는 상태예요. 그러면 제가 값을 하나를 5라는 값을 입력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5라는 값이 요 초록색이 제가 입력한 값이고요. 까만색이 여기에서 출력된 값입니다. 두 번째 입력 값을 제가 3이라는 값으로 입력해 볼게요. 그러면 3이라는 값이 5와 3이라는 두 개 값이 입력이 됐습니다. 그리고 여기서는 우리가 지난 시간에 구현했던 이렇게 우리가 임의의 값을 계산하도록 했었잖아요. 그런데 이제 지금부터 하고 싶은 건 우리가 입력한 이 두 개의 변수에 담겨져 있는 first와 second에 담겨 있는 값을 이용해서 사칙 연산을 사실 이렇게 구현을 해버리면 우리 사용자들이 값을 입력해서 뭔가 계산기처럼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변수를 사용하는 건 first에 제가 입력했던 첫 번째 값 그리고 second에 두 번째 값이 있으니까 이런 식으로 first second 자, 이렇게 구현할 수 있겠죠. 그러면 제가 입력했던 값에 따라서 이 결과가 달라지는 걸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자, 실행은 Ctrl F11 맥은 커맨드 F11 단축키 가능한 외우십시오. 자, 이렇게 해서 8 엔터 두 번째 값은 4. 그러면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이 지금과 같이 정상적으로 출력이 되는 걸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이제 구현을 하면 내가 무슨 값을 입력을 하고 그거에 따라서 컴퓨터가 연산을 한 다음에 그 결과값을 우리한테 보여주는 계산기의 가장 기본적인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이제 동작하도록 됐죠. 이제 여기까지 구현을 했으면 항상 한 단계가 끝나면 여러분들은 GitHub하고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커밋을 하고 커밋을 하는 건 로컬 저장소에 내가 변경된 부분을 반영하겠다는 의미고 그리고 이 GitHub에 GitHub 저장소에 올리는 건 뭐다? 푸시입니다. 그래서 뭔가 변경사항이 생겼을 경우에는 변경된 부분에 이렇게 꺽쇠 표시가 생겨요. 이 경우에는 팀으로 가신 다음에
커밋을 하고 제가 이제 변경된 부분이 스테이지로 올라와 있습니다. 여기서는 또 커밋 메시지를 한글로 적어도 됩니다. 두 개의 값을 입력 받아 사칙 연산 계산 뭐 이런 식으로 커밋 메시지를 항상 입력하는 습관을 들이시고요. 커밋을 하시고 그러면 로컬 저장소에 반영이 됐기 때문에 지금 여기에 꺽쇠는 사라졌습니다. 커밋만 할 경우에는 로컬 저장소에만 반영이 된 거고요. 실제 서버에 여기 브라우저에서 리프레시 해보면 아직 코드는 올라오지 않았습니다. 코드를 올리려면 이제 푸시를 해야 되는데 팀으로 가셔서 푸시 to upstream 을 실행하시면 이때는 뭐 저희가 처음 연결할 때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저장을 했기 때문에 다시 입력하지 않아도 되고요. 제가 커밋했던 부분이 이렇게 올리겠느냐 올라갔습니다. 올라갔으면 여기서 리프레시하고 확인해 보면 제가 구현했던 부분이 올라왔죠. 그리고 이제 저장소 앞에를 가보면 우리가 지난 시간하고 이번 시간에 걸쳐 두 번에 걸쳐 커밋을 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뭔가 변경사항을 이제 커밋할 때마다 그 소스 코드에 대한 히스토리를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제가 만약에 프로젝트를 진행하거나 프로그래밍을 구현하다가 뭔가 현재 상태가 아니라 이전 상태로 다시 원복하고 싶다. 그럼 이 상태로 원복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이 코드들이 이 상태에서 어떤 부분에 변경사항이 생겼는지를 확인할 수 있고요. 그러면 저는 마지막 단계에서 원래 이런 코드였는데 이전에 내가 이번에 커밋을 통해서 반영한 부분은 이렇게 소스 코드가 변경이 됐다. 이 부분엔 변경이 없었다. 이런 부분들을 확인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이제 이런 시스템 GitHub과 같은 도구들을 버전 관리 도구라고 하는데 우리가 소스 코드에 대한 버전을 관리하면서 뭔가 문제가 생겼을 때 이전 상태로 다시 원복을 하거나 아니면 제 로컬의 컴퓨터에 문제가 생겼을 때 안전장치로 백업 용도로 사용할 수도 있는 거고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가능한 처음부터 이런 습관을 들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고요. 다음 단계는 여기서 한 단계 더 나가서 이 덧셈 기호와 뺄셈 기호들을 받아서 뭔가 한 단계 더 나아간 프로그래밍을 하는 실습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